예,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월요일이죠. 특별히 요일상 안 그래도 월요일이 힘든 날인데 여러 악재들이 지금 주말에 쌓여 있기 때문에요.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3%이고요. 달러 환율은 1,329원에서 움직입니다. 시장 상황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월요일 시황 해설은 주식왕 찐쌤 김진 대표님과 주간 전략 세우고 있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주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이죠. 여러 외신에서의 위기론도 있고 국내에서도 어려운데 바이 더 딥이라는 거 이제 바닥 매수이죠. 기회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을 기다리면서 대응해야 될 거인데요. 네. 일단 시간을 좀 돌려보면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은 이제 고용 지표 나오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미국은 여전히 좀 잘 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핵심 체크 포인트 일정부터 봐주세요. 네. 최근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의 해외 시장의 영향을 좀 거의 안 받아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네, 간극이 좀 있긴 하죠. 예. 네. 하지만 글로벌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글로벌 관점에서 이번 주 일정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번 주는 경제 지표 이벤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체크해 보자면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하고 네. 목요일 날 ECB 금리 결정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유럽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 정치 이슈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ECB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좀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에. 근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후에 통화정책 방향이나 그다음에 수정 경제 전망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더 보수적으로 제시가 될 경우에는 달러 지수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 내부 문제로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높은 레벨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달러 지수가 또 다시 한번 오른다고 하면은 원화 약세 요인이죠. 네, 간접적으로 좀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경제 지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이벤트가 좀 뒤늦게 중요한 게 조금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증시가 확실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인데요. 내일 아침에 바로 대표 주식 중에 하나인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고 목요일 새벽에는 어도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는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만 핵심 반도체 중에 하나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AVGO 저게 브로드컴 예, 그렇습니다. 티커입니까? 예. 네. 예. 물론 지금 미국 소프트웨어의 확실한 대장은 팔란티어인데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처럼 올해만 주가가 급등을 한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오른 주식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강한 주식은 아닙니다만 클라우드 시절에 사실상 소프트웨어의 최고 대장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확산되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들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멀티플도 굉장히 비싸게 밸류에이션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라클, 어도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도비, 그리고 어도비가 아니라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핵심 반도체가 최근까지 좀 부진한데 금요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핵심 반도체들도 다시 상승하게 되는지 이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유럽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게 좀 특이사항이고 우크라이나 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또 연준 의장 교체할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거는 이제 통화정책, 그다음에 12월 금리 25bp 인하 쪽을 더 좀 굳히는 요인일까요? 그러면 시장 금리는 더 내려갈까? 그다음에 트럼프 발언 관련해서 좀 주목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가장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그래도 이제 파월을 의도적으로 이제 내리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찌 보면 사실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었었죠. 연준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라는 미국에서 좀처럼 용이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수순대로 전개되지 예. 않을까 싶고 12월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계속해서 높게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1월부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페드와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20%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3월까지는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12월까지는 하는데 1월부터는 좀 속도가 둔화될 거로 바뀌고 12월 있는 이후가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관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네.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기에서 보면은 1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이후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도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물가도 아주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월부터의 통화 정책 변경 가능성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관세나 뭐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건 뭐 다 나온 얘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없고 취임하면 뭐 그 다음 날 지난번 의회 난입 사태 수감자들 다 뭐 풀어주겠다 이런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의 노이즈이고요. 네. 정책적인 것만 우리는 좀 보면 되니까요.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IT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트럼프 당선자 확정 이후에 약간 전통 산업 쪽으로 가다가 기술주 쪽으로 방향이 조금 수급이 더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는지 주도 측면에서 한편은 사실은 고점 부담은 계속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고점 부담은 걱정을 접어두고 일단 달리는 말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증시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한국 시장을 팔고 미국 시장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걸 고민하다 보면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어찌 보면 요거는 좀 심리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부진했다 보니까 미국이 오른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미국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오히려 빅테크로 상승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애플이 고가 갱신을 했고 메타가 고가 갱신을 했고 아마존이 순서대로 계속해서 고가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덕분에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다시 오랜만에 재개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빅테크가 강하면서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의미 있게 약해졌다면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기존의 강세를 보이고 있던 종목들이 특별하게 약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실제로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의 숫자가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시장의 질은 더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사실은 좀 더 중립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너무 부진하고 미국 시장은 연일 상승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은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질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고 상승한 게 그래도 높으니까 언제든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면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율 조정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조정이 우리한테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미국 시장이 연일 오르고 있는 게 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을 빼시면 예. 그렇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전망하고 전략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제 외신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한번 정리를 하지요. 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당사자이고 우리가 충격이나 위기를 극복한 경험들 우리가 사실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외신에서는 어쨌든 간에 여러 얘기들, 팩트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가능성, 뭐, 무슨, 대통령이 국민을 할부로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외국에서도 정가의 평가랑 글로벌 아이들의 평가는 다른 거죠, 사실. 아이비들은, 혹은 뭐, 이런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흔들면 사실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외국계 시각은 안 좋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인 수급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보고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의 그 국내 증시
이 경로는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일단 뭐 여기서는 뭐 얼마나 어느 시점에 우리가 다시 주식을 살 거냐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근데 이 고민의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예전부터 많이 쓴 방식인데 내가 외국인 투자가라면 그럼 현 시점 내가 주식을 살 것이냐.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일종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조금 냉정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만 이렇게 사고 싶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사고 싶지는 네, 않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글로벌 전체 시장을 보면 진짜 AI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서 오르거든요. 앞서 유럽이 좀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경기가 독보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네. 독일 같은 경우가 지수로는 지금 주가 지수로는 고가갱신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AI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SAP가 연일 고가갱신을 하면서 독일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AI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약 이 AI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종목이 있다면 아마 외국인들은 이런 정치적 상황으로 흔들릴 때 바이 더 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AI 랠리에 핵심적인 종목이 있느냐라고 보면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 더 딥을 외국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요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제가 외국인 투자가라도 그런 생각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는 게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가 쉽게 예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가 쉽게 여기서 주식을 사고 예. 시장을 돌려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거를 낙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저의 그냥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좋은 이제 프랍 트레이더로 자금을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시청자들에게 좋은 걸 공유해 주셨습니다. 내가 외국인 투자자고 그런 기관의 자금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단기적인 평가를 했고 이제 이게 시기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과거의 경험이나 또 주변국들의 정황이나 이런 걸로 한번 우리가 극복하고 갔을 때의 어떤 상승 가능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조금 일단 전제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 현재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한 국면이 해소가 되면 반등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러면 진짜 반전이냐, 회복이냐, 반전이냐 반등이냐. 예, 그렇죠. 뭐 이거가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좀 나름의 희망 회로를 돌려본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네. 해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지난 1년간 코스피 그리고 니케이 그리고 대만 각권 지수를 한 화면에 그려본 겁니다. 네. 네, 맨 위에 있는 게 대만 각권 지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일본의 니케이고 밑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근데 예. 잘 보시면 제가 세로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그 세로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갔어요, 움직였네. 네,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유사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9월 말 10월 접어들면서부터는 대만이나 일본은 사실 이 나라도 오르진 않아요.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모든 게 정치적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해소가 되면 최대치로 생각을 해보면은 대만이나 일본이 보여주는 형태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제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희망 회로거든요. 네. 이랬을 때 이거를 지수 기준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아마 2650에서 2720포인트 정도 요 정도 레벨이 예. 최대로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10% 내외 정도의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정확하게 맞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국이 바뀌고 반등한다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랬을 때 하나의 기준점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참고 삼아서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상황이 연동되죠. 거기서 미국이나 대만이 또 이쪽으로 확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는 범위가 넓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충격이 와서 거기도 밀려버린다면 우리가 또 제한적일 것이지만 예. 지금까지의 주변국들의 정황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우리가
반영 못한 게 있다. 네. 예, 그 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김진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